오늘은 미운 우리 새끼 469화 배정남과 한혜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정남과 한혜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넓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예쁜 집 같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은 신당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무당 한 분이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정남은 특유의 싹싹한 모습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이런 자리가 처음인 한혜진은 살짝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앉아있는 분은 무당 고춘자 씨였습니다. 배우 김고은이 영화 파묘를 찍을 때 직접 자문을 도와줬던 무당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잠시 후 고춘자 씨가 갑자기 한혜진을 부르며 손을 한번 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맥을 짚어보며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소름이었는데요. 한혜진 씨, 내가 자리 비켜줄게요. 이리 올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한혜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딱 무당 사주예요. 한혜진의 엄마도 예전에 사주가 세다고 했는데 이 말이 그 말이네 하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외출하면서 본인 점을 본인이 치지 않나요? 오늘은 잘 될 거야. 오늘은 뭔가 찝찝한데.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한테서 도망가면 신이 더 빨리 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생활 안 했으면 분명 지금 무당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춘자 씨가 누군가를 또 부르자 한복을 곱게 입은 무당이 한 명 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라고 소개한 무당이 이어서 한혜진의 점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휘파람을 불고 방울을 흔들며 점을 보는데 그 모습이 다소 으스스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할머니가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한혜진 씨 집에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야 했는데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아이처럼 길러졌어요. 부모가 있어도 다른 형제들한테 사랑을 빼앗기고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네요. 이어지는 말도 한혜진의 마음을 콕 짚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델이 꼭 돼야겠다 해서 앞장선 건 아니에요. 막상 이 길에 들어섰으니 그래, 이왕 하는 거 성공해야지. 이 마음으로 버텼던 거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쉬고는 싶은데 쉴 수 없는 마음과 상황이에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널 위해 살아. 점사 속 할머니의 이 말에 한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한혜진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집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는 만운이었고 7남매의 맏이었다고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 입장에서는 빨리 아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 아이인 한혜진이 딸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몸을 풀자마자 바로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남동생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그에 비해 한혜진은 성향이 정반대였다는데요. 집에서 여자 맞이로 태어났지만 딸 맞이라는 느낌보다 늘 아들, 장남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나도 느끼기에 얘가 장손처럼 살아왔다라며 너무 마음이 아파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점이 이어지며 한혜진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인연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애 스타일이 늘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다고 짚어주며 다행히 곧 마지막 연애 운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연하라고 덧붙이자 한혜진이 활짝 웃으며 조금 전 다소 무거웠던 분위기가 웃음으로 풀어지며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배정남의 점사로 넘어갔습니다. 무당이 맥을 짚더니
첫 마디부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이 많은 남자예요. 가슴에 박힌 못이 너무 커요. 원래 사주가 한혜진과 배정남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하며 둘 다 이른바 고아 사주. 엄마 아버지가 계셨다 해도 이별수가 있고 한쪽 부모를 늘 그리워하는 사주예요. 내 부모를 남에게 주고 남의 부모를 섬기는 사주죠. 어릴 적 학교 시절부터 두들겨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배정남도 약해 보이기 싫어서 견뎠다며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무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높은 산에 올라가 스님을 하라는 사주예요. 이 말에 배정남은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요. 이어지는 점사. 어린 시절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자 배장남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글이 된 거라고 했는데요. 이에 무당은 사람이든 누구든 명을 다해 떠났다며 배정남 씨의 애군을 다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성공운, 금전의 기운이 들어오고 힘든 시절을 지나 본격적인 대운이 들어온다고 짚었습니다. 배정남은 중학교 시절부터 정말 힘들었고 큰 사고도 났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산 환경이 서울에 올라와 버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줬다고 차라리 고맙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클 수 있었으니까요. 점은 계속해서 배정남의 집안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무당이 집안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배정남은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자 무당이 그런데 아버지 산소에는 왜 안 가나요? 라고 물었고 순간 배정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도 관계가 이미 다 틀어진 친척들이 그 근처에 다 살고 있어. 보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산소도 잘 못 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무당이 갑자기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노래하신다. 그러면서 무당의 입에서 노랫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당은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며 너무 좋아하신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배정남은 그래도 낳아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무당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하듯 말했습니다. 남아 잘 살아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배정남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후 서로 악수를 나누고 아버지 보러 한번 와라, 미안하다라는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강아지 벨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무당은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집에 뭐 하나 해놨냐고 물었습니다. 배정남이 사진이랑 액자밖에 없다고 하자 무당은 쪼만한 거 있는데라며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그러자 배정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털이요. 무당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털은 그냥 땅에 묻으세요. 신체가 남아있는 거라 강아지가 아플 수 있어요. 꼭 묻어주세요. 배정남은 그 털을 보면 마음의 위로가 돼서 남겨두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강아지가 가면서 정남의 나쁜 기운을 다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털도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혜진은 너 빨리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며 분위기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배정남은 너나 잘해라라고 받아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모두 보고 난 뒤 한혜진은 어디에도 꺼내지 못했던 집안 이야기와 마음속 짐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정남 역시 강아지 벨이 나쁜 기운을 다 가져갔다는 말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방송 속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집을 찾아간 우픈 예능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그리고 떠나보낸 이들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혜진도 배정남도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금까지 남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웃을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예능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